잠 한번 푹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조용한 방 안에서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아침이 된 그런 상쾌한 기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점점 잊어가고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윤태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자연의 재료로 찾는 숙면의 비밀입니다.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분들의 수면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처음 방문하셨던 강원도의 76 할머니는 선생님, 요 몇 년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잠들면 2시간 만에 깨고 그 후론 새벽까지 뒤척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64 할아버지는 아내는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저는 숨이 막혀 자다가 깨기를 반복해요. 둘 다 피곤해서 낮에 생활이 안 됩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지요.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노년층 5명 중 3명은 수면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장기적으론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저 역시 55살이 넘어가면서 수면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한두 번은 꼭 깨고 아침에는 몸이 무거웠죠. 한의사로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다가 우연히 할머니께서 매일 저녁 특별한 차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니 이건 내가 평생 마시는 꿀생강차란다. 이거 한 잔 마시면 밤새 푹 자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88살인데도 잠이 아주 깊고 건강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의 비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연 재료들의 수면 개선 효과에 대해 공부했고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꿀 생강차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완성한 후 저는 제 환자분들 중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심스레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 김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밤에 2번씩 깨던 게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의 68 이대철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 한 달째 약 없이 잘 자고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제주도에서 오신 79 오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셨는데 꿀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수면이 안정되면서 낮 시간에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예전처럼 대화도 잘 하시고 혼자서도 산책을 다녀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벌꿀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꿀은 뇌의 트립토판 생성을 돕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소금의 미네랄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벌꿀이라고 다 같은 벌꿀이 아닙니다. 어떤 꿀을 선택하느냐, 생강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소금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이 바로 꿀생강차의 효과를 결정짓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3주간 매일 저녁 꿀생강차를 마셔봤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달라진 점을 못 느꼈는데 둘째 주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이 더 깊어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73 박영수 할아버지는 15년간 수면제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약 없이는 상상도 못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꿀생강차를 시작하신 지 한 달 후, 선생님, 이제 수면제 반 알만 먹어도 잘 자요. 곧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략 10분 중 8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꿀생강차를 만들고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꿀과 생강을 써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서 드셔야 하는지도 알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30년 한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생강차 수면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만드는 방법, 마시는 시간,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위한 생활 습관까지 모든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꿀생강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숙면을 얻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자리 환경과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꿀생강차와 함께할 때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꿀생강차 수면법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최상의 재료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꿀을, 어떤 생강을, 그리고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꿀생강차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꿀은 순수한 천연 꿀입니다. 시중에 파는 저렴한 가공 꿀보다는 지역 양봉장이나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 생꿀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추천합니다. 맛이 너무 강하지 않고 향이 은은해서 생강과 잘 어울리거든요. 하지만 야생화 꿀이나 밤꿀도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은 신선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이 얇고 매끈한 생강을 고르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껍질이 두꺼운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어요. 생강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확실한 것일수록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금은 일반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사용하세요.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소금이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더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소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꿀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썹니다. 이 생강 조각 3쪽을 따뜻한 물 한 컵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80도 정도로 식힌 다음 천연 꿀 1티스푼과 천연 소금 아주 작은 꼬집 0.2g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 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때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어들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이를 수면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천시에 사시는 70살 이경숙 할머니는 처음에 꿀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깼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꿀량을 줄이고 생강을 더 진하게 우려내니 딱 좋더라고요. 이제 새벽 4시까지 깊이 잡니다. 성남의 68 박정호 할아버지는 차가운 물에 타서 드셨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따뜻하게 마시니까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스르륵 잠이 오더라고요.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잘 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생강차의 맛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다고 하십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생강을 적게 넣고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의 오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생강 맛이 강해서 못 마실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니 이제는 이 향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향만 맡아도 졸음이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질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줄이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김포에 사시는 70살 김명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했는데도 수면 개선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꿀생강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수면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수면 환경 개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실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해도 좋지만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74 장미영 할머니는 여름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자다가 깼는데 선풍기 방향을 천장으로 돌려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니 푹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빛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의정부의 70살 김상철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뉴스 보는 습관을 끊고 라디오로 바꾸니 한결 잠이 잘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은 두꺼운 것으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의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의 69 박지영 할머니는 디지털 시계 불빛만 가렸는데도 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어렵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소음은 오히려 잠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청주에 사시는 78 이정호 할아버지는 창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으니 외부 소음이 덜 들리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취침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직전에 무거운 음식이나 카페인, 술을 피하세요. 특히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고양시의 72 박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잠들기 전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그걸 끊고 꿀생강차로 바꾸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 75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니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적당한 활동을 하는 것도 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필요 없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0살 정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만 걸어도 밤에 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꿀생강차 만드는 법과 수면 환경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꿀생강차 수면법으로 실제 어떤 건강상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생강차 수면법을 통해 숙면을 취하게 되면 단순히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76 이민수 할아버지는 꿀생강차를 석 달 꾸준히 드신 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해요.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였어요. 아마도 숙면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민수 할아버지는 현재 예전보다 절반 용량의 혈압약으로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의 73 홍정순 할머니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장 보러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죠.
꿀생강차와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한 지 2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일기도 쓰고 옛날 일도 더 잘 기억나요. 무엇보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천에 사시는 79 김영철 할아버지는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꿀생강차 수면법으로 깊이 주무시게 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진통제 먹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네요. 천안의 70살 박정희 할머니는 소화 문제가 심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위산이 올라와 괴로웠어요. 꿀생강차를 마시고 침대 머리 쪽을 약간 높이고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니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밤에 잘 자니 낮에도 식욕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3kg 늘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시던 분들도 꿀생강차 수면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과천의 69 이상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잠도 못 자고 기분도 계속 가라앉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꿀생강차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시 노인정에 나가 바둑도 두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요. 삶의 의욕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꿀생강차 수면법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여러 건강 문제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좋은 잠은 좋은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꿀생강차 수면법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한의사 생활에서 배운 것은 복잡한 방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7일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꿀생강차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생강 3쪽을 따뜻한 물에 5분간 우려낸 후 천연 꿀 1티스푼, 천연 소금 아주 작은 꼬집을 넣어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을 계속하면서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셋째 날, 앞의 습관을 계속하면서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넷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합니다.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다섯째 날, 지금까지의 습관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낮에 20-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정상화됩니다. 일곱째 날, 모든 습관을 종합하여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봅니다. 7일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7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계속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3개월, 6개월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인천의 75 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는데 3주차부터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을 내리잡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인 78 최영수 할아버지는 7일 프로그램을 3번 반복하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약국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강차가 너무 맵다면 생강량을 줄이고 꿀이 너무 달다면 꿀량을 조절하세요.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68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생강차가 너무 맵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강 한쪽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더니 이제는 세 쪽도 거뜬히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매운맛이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군포의 70살 박영숙 할머니는 직접 꿀생강차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셨습니다. 매일 저녁 생강을 깎고 우려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미리 생강을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얼린 생강 세 쪽만 꺼내서 물에 넣으면 되니 정말 편해요. 이렇게 하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꿀생강차 수면법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고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을 아주 소량만 넣거나 아예 빼셔도 됩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느꼈던 수면 문제들이 꿀생강차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꿀생강차를 마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확실히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꿀생강차 수면법을 시작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꿀생강차와 함께 깊고 편안한 잠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는 다른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꿈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에 많은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